안녕하세요, 이 작가입니다. 오늘도 대응을 잘 하셨죠? 이게 제가 5장을 전혀 보질 않아가지고 그 내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자세히 보지는 못했는데요. 조금 놀라긴 했어요. 지금 보면서도 외국인이 거의 2천억 가까이 이렇게 팔 줄은 몰랐거든요. 근데 지수는 보면은 코스닥 기준으로 오히려 소폭 상승 마감을 했어요. 근데 기존에 만약에 흐름으로 본다면 1,000억 이상 팔면 양전하기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빨간불 마감을 하는 것 자체가 외국인이 1,000억 이상을 팔아버리면 힘들거든요. 근데 지금 거의 2,000억이면은 제 기억에는 아마 그 올해 들어서 가장 큰 매도 규모였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전을 해버렸죠, 지수는. 그죠? 요게 이제 그 전형적인 회복 그 흐름의 초입에서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수는 약한데 종목은 괜찮아요. 종목은. 요게 이제 회복 장세 초입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고, 그리고 만약에 이 정반대 흐름이 있어요. 조정 초입에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지수는 멀쩡해요. 막 1, 2% 가는데 종목이 무너져요. 종목이. 그러니까 내용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쁜 그 기운들이 괴롭히는 거. 근데 표면적으로는 괜찮아 보이는 거. 이게 그 조정 초입과 그 다음에 오늘 나타났던 그 회복 초입의 그 극명하게 다른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 기억을 해두세요. 간혹 그런 경우 있죠. 지수는 괜찮은 것 같은데 이상하게 종목이 많이 빠져요. 내 계좌는 왜 다 파란색이죠? 하는 그런 때 있죠. 그게 이제 그 보이지 않는 시장 에너지가 조금씩 깨지는 과정이에요. 그게 이제 조정 그 초입 국면에서 많이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지금 같은 오늘 같은 이 정반대에 지수는 그냥 그저 그런데 내용이 굉장히 괜찮은 요 흐름이 회복 국면에서 나타나는 정반대 현상이다. 요것도 기억을 해두세요, 여러분.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요 내용을 좀 봐야 되는데,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오늘 이제 외국인이 판 건데, 그 팔았던 종목들을 이렇게 체크를 해보잖아요. 시젠이라든지 그 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든지 제넥신, 실리콘웍스, ST팜, 엔지캠, 컴투스, 셀제, 스튜디오 드래곤, 웹젠 요런 거는 셀레버리, 카카오게임즈 요런 거는 다 그 시총 상위 종목들이거든요. 그래서 요런 거 위주로 던지면 지수가 외국인 알 수밖에 없어요. 지수가 덜 갈 수밖에 없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이는데, 이 종목들을 지금 보면은 대부분 다 이제 결국은 공매도 얘기가 많이 나오는 종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치를 좀 했구나. 그리고 이런 식으로 종목을 좀 바꿔놨구나. 요것들도 요즘에 좀 그 반대로 또 이제 실적이 괜찮다라는 얘기들이 도는 종목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쪽으로 그 돌려놨구나. 종목을 확연하게 딱 보여지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독특한 흐름이었다고 보는데 큰 의미를 두기엔 좀 어려운, 여기서 한 1,000억 정도는 빼야지 실질 아마 그 수급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 상위 종목, 시총 상위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순매수를 했을 거예요. 아마 종목별로. 그래서 많이 판 것처럼 보여서 지수를 깎아 먹었지만 내용은 괜찮은 흐름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리고 오늘까지도 완연하게 이제 회복 장세의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요. 자, 요거 이해가 조금 잘 안 되시는 분들 제가 그 조정 조금 설명 한번 드릴게요. 자, 보세요. 만약에 조정 그 흐름을 제가 한번 해드릴게요. 만약에 자, 1등주, 2등주, 3등주, 4등주, 그리고 한 5등주, 6, 7까지 있다고 할게요. 대충 편의상. 그래서 자, 요런 종목들이 막 있단 말이에요, 이제. 이게 이제 상대적으로 더 좋은 종목이라고 할게요. 그 숫자가 낮을수록. 그래서 자, 일반적인 장 흐름 이렇게 전개가 될 때에는요, 평범하게 흘러가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상승 국면으로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요, 이제 이렇게 다 올라갈 거잖아요. 종목별로 상승을 줄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상승을 주던데, 자, 이상적인 흐름은요, 이 숫자에 맞춰서 그냥 잘 갈 만한 종목들이 더 잘 가고, 이런 식으로 키 맞추기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장이 제일 건강한 장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1등주가 조금 주춤하는 때에는 그 2등, 3등주들이 그 뒤를 좀 받쳐주면서 이렇게 시간을 버텨주고 다시 1등주가 치고 올라올 수 있도록 이렇게
바탕이 되어주는 요 그림이 가장 이상적인 장이고 건강한 장입니다. 수급도 견조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상 징후가 하나씩 드러나요.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자, 긍시가 과열이 되기 시작하면요.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이렇게 과도하게 상승을 주기 시작을 해요. 저 모든 종목들이 이런 식으로. 요게 이제 1차 과열이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이제 1차 과열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하나 더 추가된다 그러면요. 1등주도 가만히 있는데, 뭐 막 5등주, 6등주들이 갑자기 이런 식으로 테마 하나가 딱 붙어줘가지고 엄청 상승폭을 키워줘요. 이렇게 과도하게. 그래서 시장의 전반적인 그 수급이 좀 산만해져요. 요게 이제 2차 과열이거든요. 그러면 이 시점부터 약간 긴장을 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제 어느 정도 이게 기준선이라고 보면은 모든 종목들이 이 시장의 기준선보다 상단에 잡혀있는 이 순간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 순간부터는 이제 그 차익 실현 욕구가 생기거든요. 기관도 그렇고 외국인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차익 실현 욕구가 발현이 되면서 하나씩 차익 실현을 내버리는 거예요. 막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1등주 제일 좋은 거 위주로 빼는 게 아니라 어차피 이제 그 시장의 기준선보다 훨씬 더 상단에 가 있기 때문에 그냥 뭐 여기서도 나오고 막 뭐라 그래야 되지? 질서 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키 맞추기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요 흐름에 맞춰 제일 좋은 순서대로 이렇게 가주는 게 좋다 했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중구난방으로 차익 실현 내다 보니까 이게 키 맞추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요. 막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죠? 요게 이제 세 번째 과열 징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네 번째 결정타가 뭐냐면요. 전혀 그러다 보니까 맥락 없는 기업 있죠. 막 6번, 7번도 아니고 8번, 9번 되는 이런 종목들이 갑자기 더 치고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상한가 가버리고. 이러면 이거는 이제 위험 수위로 가는 거예요. 점점. 이럴 때는 시장이 깨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결국에는 이제 하나씩 무너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무너지고 기준선 아래로 무너지고. 근데 이게 한 세 번, 네 번 무너질 때까지는요. 여러분들이 잘 눈치를 채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종목들이 막 쳐주면서 지수대가 멀쩡하거든요. 지수대는 멀쩡한데 내용이 조금씩 깎아지는 거거든요. 이게 내용이 조금씩 깨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눈치를 잘 못 채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람들은 막 파티장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 어두운 곳에서 그 강도 같은 사람들이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악의 무리들이 껌껌한 곳에서. 그래서 표면적으로 괜찮아 보이지만 속내는 계속 골병이 드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하나씩 무너지다 보니까 그 무도회장에 불이 탁 켜졌는데 실질적으로 그 파티를 하고 있는 사람은 몇 명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이미 늦었어요. 이미 그 시장이 다 깨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흔들 거릴 때 그나마 이제 상승 국면을 태워가고 있었던 이 종목마저 딱 깨지면서 일제히 모든 장이 다 같이 깨지는 현상. 이게 가격 조정이에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에너지가 서서히 깨지다가 모두가 한 번 더 크게 딱 깨지는 이 현상. 이게 가격 조정입니다. 그래서 이 가격 조정이 이렇게 찾아오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두 번 더 세게 밀리죠. 그러다 보면 이게 언제 다시 회복이 되느냐. 너무 심하게 밀리면, 일정 범위 내에 너무 심하게 밀리면, 자, 1번부터 7번까지 있다 했잖아요. 그럼 1번 같은 경우는 너무 과도하게 뺐잖아요, 이거는. 그럼 이럴 때는 이제 1번, 2번 순으로 이제 차츰 다시 올려주는 거죠. 다시 그 회복을 찾아가는 거죠. 너무 심하게 빠진 종목들 같은 경우는 다시 역으로 매수가 들어오면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장이 다시 자리를 찾아가는 것을 회복장세라고 하죠. 지금 나타나고 있죠. 그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여기서 한 가지 특징적인 거는 모든 종목들이 산업들이 다 밀리고 있는데 끝까지 지탱하는 산업들이 있어요. 이번에도 있었죠. 건설이라든지 철강들이 그랬죠. 해운 쪽도 그랬고요. 요런 쪽들은 이제 당장의 코어 앞에 실적이 눈앞에 딱 드러나 있는 상황에서 그렇거든요. 조정은 맞는데 그 쉽사리 무너지지가 않아요. 수급이 깨지질 않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면서 오히려 조정 가운데서 더 탄력을 보이면서 막 가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보면은 HM이죠. 보면은 요 조정 국면에서 우리가 다 깨지고 있었는데 혼자 안 깨지면서 막 끝끝내 버텼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막 이렇게 버티는데 제가 뭐라 그랬죠? 반대로 모든 종목들이 다시 회복 장세로 서서히 들어갈 때는 그 지탱했던 이만큼을 또 빼버린다 그랬죠. 강하게, 더 강하게. 그죠? 크게 흘렸죠, 이날. 그래서 결국은 키 맞추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혼자 여기서 막 아둥바둥 버티던 산업들은요, 요 빠지던 기업들이 다시 정신을 차리고 요 기준선으로 그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요만큼의 다시 그 상승분을 반납하려고 거꾸로 내려갑니다. 그게 건설에서도 나왔고 해운에서도 나왔고 철강에서도 나왔죠. 그죠? 그래서 기존에 밀렸던 종목들이 이 기준선에 가까워지고 이 크게 그 밀리지 않았던 조정 국면에서 버텨내던 이 산업들이 다시 이 기준선으로 찾아들 때쯤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모든 기업들이 다시 회복 장세로 비슷하게 기준선으로 찾아가는 그 지점에서는 다시 또 팡 하고 튑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조정 국면에서 그 조정을 잘라먹는 방법이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현금화를 시켜서 모든 기업들이 하락 국면으로 가격 조정이 가장 세게 들어가는 그 지점까지, 그러니까 버텨내는 기업들마저도 꺾이는 요 지점, 요 날까지 기다렸다가 팡 하고 튈 만한 종목 위주로 쫙 바꿔놓는다. 그리고 나서 팡 하고 튀어주면 다시 차익 실현을 내가지고 그동안에 못 오르고 있었던 종목으로 다시 교체를 한다. 요거 한번 제가 전달 드렸었죠. 그게 요번 장세로 딱 제가 봐드릴게요. 보면은 안 밀리는 종목들이 있었어요. 해운 쪽, 그리고 조선 쪽, 그리고 건설 쪽, 철강 쪽이었어요. 그죠? 안 밀리는 산업군들이었어요. 밀리는 산업군들이 있었어요. 반도체 쪽. 그죠? 그러면 조정 때 현금화를 한 다음에 이 기업들이 안 밀릴 땐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랬죠. 그죠? 반대 투자하는 거라고. 그러면 기준선으로 이제 다시 반도체가 처음으로 찾아 들어갔죠. 엊그젠가 그랬죠. 그래서 반도체가 회복 국면으로 딱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런 다음에 그 기존에 잘 나가는 산업들이 어떻게 됐죠? 이날 다 같이 미끄러졌죠. 굉장히 크게. 그죠? 그래서 이날 요거를 현금화 되어 있는 금액으로 요거를 잡아두신 다음에 오늘 어떻게 됐죠? 반도체는 지지부진했는데 다시 크게 떨어졌던 산업들이 다시 기존선으로 제자리를 찾아가 버렸죠. 딱 맞췄죠. 기 맞추기를 해버렸죠. 그럼 요때 다시 이거를 현금화 시켜가지고 아직 회복이 더딘 반도체로 다시 돌아가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거를 전에 말씀드렸던 게 딱 오늘 상황에서 똑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요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해운하고 조선 쪽을 추천주로 연 이틀간 연속해서 전달 드렸는데 차트도 아마 비슷하게 나왔을 거예요. HMM도 그렇고 현대미포조선이었죠. 현대미포조선 다 비슷해요. 차트도 이런 식으로 안 밀리면서 버티다가 빠졌다가 다시 크게 반등을 주고 다 비슷할 거예요. 아마도 비슷하죠. 그죠? 상대적으로 한국주수 내용이 조금 약했네요. 패너션도 마찬가지일 건데요. 자, 비슷하죠. 이런 식으로 했다가 팡 하고 튀면서 다시 주까지 제자리를 찾아갔는데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이게 좀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는데 쉽지 않은 방법이어가지고 잘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지난 글 보면은 제가 댓글 다 읽는다고 했잖아요. 그죠? 지난 글 보면은 다 있어요. 제가 그런 내용들을 다 적어 드리거든요. 보면은 이렇게 어떤 분께서 저한테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제가 딱 봤는데 뭐였지? 여기 있다. 이 천사님께서 자 보세요. 현대미포조선, 덕산네오렉, 스태킹, 원익QNC 오늘 시액가로 들어갔는데 괜찮을까요? 하셨어요. 이날이 제가 매수 잡으라고 한 그 당일이거든요. 950포인트에서 잡으세요 했던 당일인데 967포인트에서 잡으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쁘진 않은데 계속 저점 매수 해야 한다고 지난주부터 전달 드렸잖아요 하면서 약간 좀 이렇게 혼내드렸어요. 그죠? 이미 남들보다는 5% 이상 비싸게 사신 거예요. 5% 이상. 근데 워낙 많이 빠져서 나쁘진 않지만 현대미포조선 이날 엄청 빠졌거든요. 마이너스 8%가 빠진 걸로 아는데 저점을 잘 잡으신 것 같습니다. 요거는 괜찮은데 요거는 위험합니다라고 전달을 드렸죠. 그죠? 그래서 조선 쪽은 뭐 이렇게 반도체 쪽은 단기 상승폭이 컸으니 추매하실 때 조심하세요. 왜냐면 이날 반도체 쪽은 탕 펴줬어요. 지수 회복을 줬는데 주가 지수 회복을 줬는데 현대미포조선만 빠졌단 말이에요. 그럼 이럴 때는 현대미포조선은 사도 괜찮죠. 근데
이런 반도체 쪽은 팡 튄 날, 5% 플러스 된 날에 사버린 거잖아요. 근데 오늘 이게 바로 직전 거래일이거든요. 오늘 어떻게 됐죠? 반도체가 빠졌어요. 그리고 요 마이너스 8%였던 그 현대인포조선은 10%, 11% 올랐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는 결국에는 또 고점을 잡으신 거고, 이거는 저점을 잘 잡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딱 정확하게 전달 드렸죠, 그죠? 그래서 요 흐름을 이렇게 이제 보시니까 이해가 좀 되시죠? 왜 어떤 말씀을 드리는지, 그지? 뻔히 너무 보이잖아요. 제가 봤을 땐 다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우려가 돼가지고 전달을 드린 거고요. 기분 나빠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어떻게 하는지는 아셔야 되니까요. 그죠? 그래서 그 패더션 같은 경우는 저점에 이날 이때 잡으신 분들은 오늘 크게 드시는 거고요. 드실 자격이 있죠. 그죠? 반대 투자 안 하셨으니까. 네, 반도체를 직전 거래일에 고점에 잡으신 분들은 오늘 조금 타격이 있으셨겠네요. 그죠? 네, 뭐 다시 회복 국면으로 갈 거라고 보고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기준선에 점점점 모든 종목들이 다시 되에 돌아가려는 그 성질, 이게 이제 회복 국면이에요. 이렇게 너무 크게 시세를 줬던 종목들도 반대로 빠지면서 다시 이 기준점으로 모여듭니다. 모든 기업들이.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뭐 또 다시 예전에 다시 그 흐름으로 돌아가겠죠. 이런 식으로 상승 주고 순차적으로 상승 주면서 건강하게 가다가 또 과도한 지점 이상으로 모든 종목들이 진입을 하면서 말도 안 되는 테마주들이 빵빵 이렇게 널뛰기를 시작하고 괜찮은 종목들이 억울하게 좀씩 빠지기 시작하면서 시장 기조가 이렇게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모든 종목들이 일제히 다 같이 무너지는 이 가격 조정이 또 왔다가 또 그 가격 조정이 반대로 또 너무 과도해지면 다시 또 영매수가 들어오면서 시장을 하나둘씩 또 살려주고, 이런 식으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제 이렇게 하니까 대충 아시겠죠? 그래서 어느 타이밍에 내가 조심해야 되고, 어느 타이밍에 뺄 때 빼줘야 되고, 어느 타이밍에는 좀 안전하게 그냥 들고 있어야 되고, 이런 거를 좀 잘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너무 뻔한데 이게 한두 번만 좀 정확하게 돌이켜서 해보면은 어렵지 않은 건데, 처음에는 다 힘드실 거예요. 그리고 조정 있잖아요. 조정을 그냥 조정 때 크게 잃지만 않아도 잘하는 거거든요. 잃지만 않아도.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조정을 잡아먹으려고 하고 계시잖아요. 잡아먹으려고 하고 그 한 순간순간마다 그 스토리들을 다 이해를 하시려고 노력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죠? 이거는 진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정말 고수 영역이에요, 이거야말로. 시장을 읽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려우시고 좀 잘 안 되시고 이렇게 그 박자도 잘 못 맞추시고 하는 게 사실은 당연한 거예요. 그게 원래 당연한 게 맞아요. 아직 그 시장 전반적인 기본적인 매매도 다 제대로 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시장 읽는 거를 지금 하고 계시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 힘든 거 다 아니깐요. 너무 나만 뒤처지는 건가라는 생각은 안 가지셔도 괜찮아요. 그냥 한번 돌아보면서 나중에 또 왔을 때,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왔을 때 요번 조정보다만 내가 요때는 지금보단 조금 더 잘할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조금 더 잘할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너무 좀 그거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죽지 마시고 잘 하고 계세요. 지금 요 정도만 한번 읽는다고 하면은 적어도 조정을 잡아내진 못할지언정 크게 잃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죠? 최소로 잡았을 때 요것만 돼도 괜찮아요, 여러분. 이것만 돼도 잘하는 거예요. 대부분이 조정 오면 다 패닉해요, 여러분. 지금 같이 보시고 맨날 글도 읽으시고 하니까 그냥 어느 정도 머릿속에 있으시잖아요. 그림이 무게중심은 적어도 잡히시잖아요. 이거 머릿속에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오늘은 외국인이 많이 팔았는데 장은 또 왜 가고 있지,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종목은 또 괜찮네, 이게 대체 뭘까, 아예 그냥 중심조차 못 잡으시는 분들이 제가 볼 때는 절반 이상일걸요. 개인 투자자분들 가운데서는 더 넘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 잘하고 계신 거니까요. 아무튼 너무 그거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잘 대응하시면 되고, 장은 전반적으로 좀 괜찮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비차익도 오늘 많이 들어왔거든요. 기존에 비춰서 보면요, 순매수 전환 된 것도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이 오늘도 마찬가지로 선물을 1000계약 이상 가져갔고요. 그리고 콜옵션도 소폭 순매수로 전환을 했고요.
대충 보면은 흐름이 나쁘지 않아요. 이렇게 대충 내용만 봤을 때는요. 내일이 금요일이죠. 내일 장까지도 딱 보면은 이제 전반적인 그림이 좀 확실하게 나올 것 같은데, 뭐 크게 그렇게 밀릴 만한 상황은 지금 현재로서는 아니다라고 저는 확실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일에 너무 이렇게 급등한 종목 따라가지는 마시고, 요거 오늘 잘 들어가셨나요? 혹시 근데 오늘 시초에 잘 들어가셨나요? 저는 이거 글 쓰다 놓쳤어요. 글 쓰다 놓쳤어요. 근데 다행히 기존에 제가 한 이거 이틀 전에 전달 드렸죠. 이거 지어야 된다고. 그래서 그때 좀 잡아놓은 게 있어서 괜찮은데, 오늘 제가 그 현대유포조선 같은 경우는 좀 제가 좀 세게 담으려고 했었는데, 글 적고 나니까 이미 이렇게 갭이 확 떠 있더라고요. 그래서 못 들어가긴 했는데, 여튼 들어가신 분들은 잘하셨고, 오늘 급등 줬으니까 제일 좋은 그 대응 방안은 50% 던지는 거예요, 사실. 던져놓고 이 지점보다만 아래로 들어오기만을 기다리고 그냥 나머지는 상승해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가면 되죠. 또다시 등산 매매죠. 그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 어려운 거 없으시죠? 그래서 오늘은 뭐 그렇게 크게 딱히 전달 드릴 게 딱히 없어가지고, 외국인하고 이제 커플링 안 하고 있죠. 지수가. 그죠? 전혀 따로 놀고 있죠. 이런 것만 체크하시면 되고, 20분 됐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더 전달 드릴 내용이 없어요. 그냥 비슷한 내용이어가지고 그냥 잡담 한 5분만 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강철부대 보시나요? 여러분, 제 요즘 최고 애정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이거 보면은 특수부대들 엄청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지난번에 하려다 말았던 군대 얘기 조금 해도 될까요? 너무 요즘에 무거운 얘기만 해가지고 가벼운 얘기 하고 싶어서 재미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특수부대를 나오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에서 거의 저희 부대만 가지고 있는 특징적인 부분이 있는 조금 독특한 부대를 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간략하게 소개드리면, 북한군을 이렇게 눈앞에서 그 친구들이 농구하는 모습까지 볼 수 있을 정도의 지점까지 들어가 있는 부대를 나왔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 부대를 나왔는데, 초반에는 이제 페바라고 하거든요. 뒤에 이제 빠져있는, 뭐라 그래야 되지? 주둔지 같은 느낌? 거기에서 이제 처음에 생활을 했어요. 그 신병 때는. 근데 제가 3월 군번이거든요. 3월 군번이에요. 제가 3월 군번인데, 3월에 입대했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제 위로 선임들이 좀 있었어요. 2월 한 분 계셨고, 1월 선임 2분이 계셨어요. 1월. 이분들이 저보다 먼저 입대한 거잖아요. 그럼 저는 이분들의 밑에 후임이잖아요. 근데 저희 부대에 이제 같이 생활을 했었는데, 이분이 갑자기 빠져나갔어요. 무슨 어떤 다른 보직을 변경해 버리셨어요. 공부를 좀 오래 하셨던 분이거든요. 나이도 많으시고. 그래서 일로 빠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네 했는데, 갑자기 이분이 두 분께서 동반 입대하셨던 분이거든요. 근데 두 분 중에 한 분이 어깨를 다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다른 부대로 가고 싶다라고 상담을 요청드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같이 왔잖아요. 같이 나가셨어요. 그러니까 저만 갑자기 붕 떴잖아요, 이 위가. 근데 제가 3월 군번인데 제 바로 윗고참이 이제 이렇게 세 분이 한 번에 동시에 나가버리니까 9월 군번이 돼버린 거예요. 9월. 그럼 이 갭이 6개월이거든요. 그럼 이 말이 뭐냐면요, 여러분, 요 고참만 제대를 하면 제 세상이 와버리는 거예요. 아무도 없잖아요, 이 위가.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고참은 자기 바로 위에가 2주차 고참도 있고 한 달차 고참도 4명인가 있었어요. 그럼 이 고참은 전역하기 2주 전날까지도 대장을 못해요. 자기 소대에서. 근데 저는 이 고참만 나가면 제 세상인 거예요, 이때부터. 이 갭이 크니까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저를 엄청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군기 잡아야 된다. 쟤는 너무 꿀보직이라고 하는데, 쟤는 너무 꿀이다. 군번이 풀렸다 하거든요. 쟤는 군번이 풀려도 너무 풀렸어. 이건 말이 안 된다. 나중에 얼마나 제가 개판 치겠느냐 해가지고, 저를 정말 진짜 너무너무 괴롭혔어요. 저희가 지금 혹시 이거 보실 일은 없겠지만, 보실 수도 있겠죠, 그죠? 감정은 없는데 그냥 추억 삼아서 얘기 드립니다. 보시면 연락 주세요. 이렇게 저희가 매복을 나가거든요. 이 매복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북한군이 침투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새벽에. 그래서 이 북한군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땅굴을 팝니다. 이렇게 매번 홀을 파가지고 이 안에 해질녘에 들어가서 아침에 나오는 거예요. 그 해뜰녘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홀을 하나씩 잡고 들어가서 팝니다. 파고 들어가요. 근데 여기서 막 8시간, 12시간씩 있는데 뭘 하겠습니까? 남자 셋이서. 보통 셋이 들어가거든요. 할 말도 없잖아요. 달빛 하나 놓고 이렇게 얘기만 해야 되는데 저를 가운데 낑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두 분께서 집중적으로 괴롭히시는 거예요. 그 잠도 못 자게. 너 뭐 여자친구 있어? 너 누구 친구, 여자 아는 친구 있어? 걔 이름 뭔데? 뭐 걔랑 했던 모든 얘기 다 해봐. 뭐 너 누구 뭐 무슨 얘기 해봐. 무슨 얘기 해봐. 무슨 얘기 해봐. 거의 무슨 라디오처럼 라디오 틀어놓은 것처럼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괴롭혀요. 계속 잠도 못 자게. 그리고 나서 뭐 그냥 감정적으로 이제 건드리는 거죠. 야 너 뭐 내가 우스워? 막 이래서 웃으면요, 그 내가 우스워서 웃는 거야 라고 해서 무표정 하면은 까부는 거야, 막 이런 식 있죠. 말장난. 그런 식으로 괴롭혔어요. 아무튼 진짜 너무 심하게. 그래가지고 여튼 뭐 저는 그런 군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별로 예뻐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래서 저 그 몇 가지 일화가 있었는데 쉬는 시간이 있거든요. 군대도 쉬는 시간이 있어요. 그 이게 오래돼서 제가 이 명칭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 이렇게 중간에 다 뭐 당구다이도 있고 그다음에 탁구대도 있고 이렇게 책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항상 그 여기 가가지고 책을 읽었었거든요. 다른 책이 아니라 제가 군대 가서 그냥 군대가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군사 정보들이 있죠. 이거 보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군사 정보 그 관련된 책들을 엄청 읽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도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지역마다 그 어떤 부대가 어떤 직할대가 들어가서 어떤 임무를 맡고 있고 이 부대 명칭은 뭐고 이 부대가 맡고 있는 섹터에 그 섹터 넘버가 있거든요. 그 넘버링이 뭔지가 너무 궁금해서 이거를 저만의 지도를 그리기 시작했어요. 다 일일이 찾아가면서. 심지어 이거 진짜 창피한 얘기인데 휴가 나와서까지 인터넷 검색해가지고 지방에 있는 부대들의 그 관련 섹터라든지 그 부대명, 그 다음에 훈련하는 내용들, 뭐 그런 좀 되게 사소한 디테일한 부분들 있죠. 어디서 어디까지가 작전 범위인지 그런 것들을 저만의 지도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좀 누가 잘못 보면은 좀 이상한 사람이 맞죠, 그죠? 그래서 이게 발단이 여기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게 너무 재밌어서 제가 이거에 진짜 미친 듯이 빠져 있었어요. 근데 이 모습조차 선임들이 보기엔 싫은 거예요. 군대까지 와서 군대에 공부를 한다고 진짜 미친놈 아니야? 라고 속된 말로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었어요. 더 괴롭히는 거예요, 저를. 근데 이제 장교분들은 저를 되게 예뻐했거든요. 그래서 저보고 장교를 하라고 엄청 권유도 하고 그랬었는데 여튼 그분들한테 괴롭힘을 그렇게 당합니다. 그러다가 언제 저한테 반전이 오느냐. 제가 3월 군번이라 했죠. 제 위로 9월이 계셨고 8월 계셨고 7월 계셨거든요. 그리고 이 갭으로 5월이 계셨어요. 근데 여기는 하나 세 분밖에 없었어요. 마지막에 중간에 또 이탈하셨거든요. 몇몇 분들께서. 그래서 제가 여기 있잖아요. 그리고 제 밑으로는 이제 엄청 많았어요. 한 25명 정도에서 30명 정도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요 5월 군번 분께서 이분들이 딱 전역하는 그 시점 있죠. 요때. 요 7, 8, 9가 저를 제일 괴롭혔거든요. 그래서 요렇게만 남는 요 시점 있죠. 요때부터 갑자기 이분들이 제 눈치를 보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제가 그 당시에 운동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좀 생김새도 지금과 많이 달라요, 여러분. 옛날 사진 언젠가 보여드릴 텐데 좀 무섭게 생겼었어요, 저. 그래서 이분들이 제 눈치를 살살 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전역하기 얼마 안 남았을 때부터. 근데 저는 아무 뭘 하진 않았어요. 해코지를 하진 않았는데 그냥 대꾸도 안 했어요. 그리고 그냥 최소한의 예의만 갖춰드렸습니다. 존댓말 그 놓지 않는 것 정도는 끝까지 유지해드리고 그냥 해드렸어요. 그랬는데 이제 제일 문제가 됐던 요분 7월 이분이 제일 괴롭혔는데 끝이 정원아, 그지? 그래서 이분께서 전역하는 그 날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그 마지막 휴가를 나갔다가 들어오셨거든요. 근데 보통 그 군생활을 잘하신 분들은 요 마지막 휴가 갔다 와서 들어왔을 때 요 후임들이 잘해줍니다. 그리고 뭐 파티도 해주고 장난도 쳐주고 하거든요. 형 하면서. 근데 그 요날 이제 이분이 들어오셨는데 제가 이때 어렸어요. 20대 초반이잖아요. 너무 분이 이때까지 안 풀렸거든요. 저는 다른 건 참을 수 있는데 뭐 가족 욕이라든지 막 그런 좀
좀 그 해서는 안 될 것들도 많이 했거든요.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이때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여자친구가 보내준 화장품을 제가 보는 앞에서 깨뜨렸어요. 제 눈앞에서. 화장품 저희 못 썼었거든요. 저희 상병, 그러니까 1년 군생활 1년 하기 전까지는 얼굴을 빨래비누로만 그 세수를 했어야 됐어요. 저 때만 해더라도. 그래, 이런 좀 부조리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사건들이 다 머릿속에 너무 남아서 제가 못 참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 후임들 있죠. 후임들을 다 모아놓고 제가 딱 한마디 합니다. 만약에 요 분들하고 말을 섞는 걸 내 눈에서 걸리면 그 나머지, 제가 요때 군생활이 1년 좀 더 넘게 남아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 남은 1년 반 이상이 굉장히 힘들 것이다라고 좀 경고를 했어요. 1년 정도겠죠.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머리가 굉장히 좋아요. 요 사람들하고 남은 날은 별로 안 돼. 힘도 없어 이제. 근데 요 사람 나는 너무 대세야. 그래서 요 말을 안 들었다간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눈빛이 보니까 장난이 아니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완전히 무시를 해버리는 거야, 이 셋을. 그래가지고 지금 돌아간다면 그렇게는 안 했겠지만 결국 아무튼 되게 쓸쓸하게 전역을 했어요. 이분들께서는. 지금 생각하면은 제가 너무 어려서 좀 미안했는데 죄송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완전히 장악을 했죠, 패권을. 군생활이 거의 1년 넘게 남았는데 왕고였어요. 왕고. 대장이라고 하죠, 거의. 그죠? 거의 1년 가까이 남았는데 대장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후임들하고 이제 했는데 일단 저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내무 부조리들을 다 없애줬어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뭐 흰티가 있거든요. 군대 안에서 입는 흰티. 그게 뭐 병장부터 입을 수 있고 막 이게 있었어요. 뭐 메리아스인데, 요 메리아스는 병장부터 입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요 팔이 달린 거는 병장 뭐 3호봉, 그러니까 병장 3개월 차부터 입을 수 있고, 막 말도 안 되는 유치한 게 많았거든요. 비누는 언제부터 쓸 수 있고, 폼 클렌징은 상병부터 막 무슨 뜨거운 물은 언제부터 쓸 수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그걸 일단 다 풀어줬어요. 그냥 모든 부대원들이 다 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근데 대신에 그 선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만 지켜라. 그리고 나한테 가급적이면은 말을 걸지 말라라는 조건을 붙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혼자만의 생활에 빠져 있었거든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샤워할 때는 아무도 들어오지 말아라. 이런 것들 있죠. 그냥 그러니까 크게 피해를 주지는 않지만 나한테도 피해 주지 말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지금 생각하면 웃기지만 이렇게 밥을 차려주는 그런 담당들이 있거든요. 군대에서는. 그래서 내 밥을 차릴 때는 그 물은 몇 리터에 온도는 한 어느 정도로 맞춰줘.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거는 좀 까다롭게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유 남는 거 있으면은 다 가져와 해서 이렇게 그걸 마사지를 했습니다. 우유 마사지. 전역하기 얼마 안 남았을 때부터. 그러니까 요런 좀 사소한, 지금 생각하면 유치하지만 요런 거는 좀 요런 식으로 괴롭히긴 했는데, 적어도 직접적으로 터치를 한다거나 인격적으로 모독을 하거나 일과 시간 외에 쉬는 시간에 뭔가를 가서 괴롭힌다거나 하는 행위는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도 다 잘 기억하고 계실 텐데, 아무튼 그랬습니다, 제 군생활은. 그리고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짬이라고 하거든요. 짬이 찼을 때, 저희가 이제 그 전방,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전방에 들어가거든요. 주기적으로 들어가는데, 이 전방에 들어갈 때 제가 브리핑병을 했었어요. 브리핑병이라고, 이거를 이제 부대 내에서 시험을 쳐가지고 이게 뭐 하는 거냐면, 그냥 이런 사무실 같은 곳인데요. 여기서 이제 현황판을 가지고 어떤 부대의 좀 높은 분이라든지 가령 예를 들어서 저 때는요, LG의 구본무 회장님께서 자주 오셨었고, 그리고 거기 독수리 서식지 있다 했잖아요. 거기 밥도 주러 오셨고 막 그랬거든요. 그리고 전 정권에 국방부 장관 하시다가 마지막에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하셨던 분 계세요. 김장수 분 계시거든요. 김장수 실장님이시죠. 요 분이 저희 부대장님이셨거든요. 저 때 당시에, 제가 근무할 당시에. 그래서 요런 분을 엄청나신 분이거든요. 요런 분을 뵐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해서, 그동안 제가 또 이걸 해놨잖아요. 지도를 그려놨잖아요. 머릿속에. 자신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거를 브리핑을 잘하면은 휴가를 엄청나게 받는다는 소스를 전해드렸어요, 제가. 그래서 요거 브리핑병 하고 싶어가지고 시험을 봤는데 제가 당연히 됐겠죠, 그죠? 저는 이 정신 나간 사람이었으니까.
그래서 이 브리핑병을 요 당시에 하다가 무슨 일이 한 번 있었냐면은, 저한테 이제 그 좀 국가 기밀 같은 거를 좀 더 열람할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브리핑병은. 그리고 제가 따로 쓰는 이런 통신 장비들이 되게 여러 대가 있었어요. 뭐 엄청 아무튼 좀 독특한 장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하다가 어느 날 새벽이었어요. 새벽인데 비가 엄청 오고 있었거든요. 비 오는 새벽에 센치하잖아요. 근데 이 좁은 방 안에서 할 건 없단 말이에요. 혼자 있어요. 그래가지고 혼자 또 요 지도 그려놓고 막 하는데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하나 있는 거예요. 다 그렸는데 아직도 여기 요 섹터의 그 정확한 명칭과 그리고 그 부대에 관할 그 작전 같은 것들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요게 아직 풀리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겁도 없이 통신 장비 중에서 저희 그 이 해당 부대와 연결이 되어 있는 그 부대로 전화를 겁니다. 제가 갑자기 미쳐가지고. 그래서 받았어요, 병이. 근데 이 당시만 해도 순수해가지고 이 모든 내용들이 보고가 다 될 것이라는 생각을 못 한 거예요. 제가 단순하게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사소한 것들을 물어봐요. 그냥 너희 여기 그 뭐 어떤 섹터를 맡고 있니? 이 번호는 넘버는 어떻게 되니? 그리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너희 관할이니? 내가 알기로는 여기서부터 요 그 사이 구간에 넘어가면은 여기부터는 그 다음 부대의 관할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니? 막 요런 걸 좀 그런 걸 물어봤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 병사가 대답을 해주다가 어느 시점부터 갑자기 조금 말끝을 점점 흐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전화 연결이 끊겼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저희 상급 부대에서 전화가 바로 직통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너 혹시 이 부대에 전화를 건 사실이 있느냐라고 질문을 딱 받아요. 완전 얼었죠. 완전 그냥 굳었죠. 그래서 맞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저희 이제 제 직속 상관, 그러니까 간부분이 바로 뛰쳐서 들어와요. 제가 여기 방으로. 그래가지고 너 정신 나갔냐? 진짜 미쳤냐라고 하면서 온갖 진짜 할 수 있는 육두문자를 다 날립니다, 저한테. 그래서 저는 영문을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냥 듣고만 있다가 왜 그랬냐고 해서 저는 그냥 궁금해서요라고 했거든요. 궁금해서 그랬습니다. 이랬더니 그냥 한숨만 쉬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징계를 받아요. 왜냐면 이게 다 군사 기밀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간첩일 수도 있다라는 오인을 받은 거예요. 왜냐면 일반적인 군인이 다 상관도 없는 옆 부대에 관할 섹터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역사 자체가 없었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조사를 받고 강도 높은 조사에 저희 심지어 가족들까지도 역추적해가지고 혹시나 간첩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 이력까지 조사를 다 받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돼갔는데 그런 재미난 일이 한번 있었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오늘 강철 부대를 요즘에 보다 보니까 군대 생각이 나는데 그런 좀 정신 나간 짓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쨌든 저희가 그때 있었 당시에 후임들이 한 30여 명 있었거든요. 30여 명 있었는데 제가 전역을 하고 나서, 그러니까 제가 전역하던 그 날부터 가장 막내가 되겠죠, 그죠? 입대한 지 얼마 안 된 그 막내까지 해가지고 요 친구들을 전부 다 서울의 어느 커피숍으로 다 불러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저희가 파티를 하거든요. 그래서 파티를 하고 나서 이 가운데서 이제 한 명이 전라남도 광주에서 온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를 제가 재웁니다, 저희 집에. 그래서 이 친구랑 한 3일인가 4일을 같이 동행을 했어요, 제가. 근데 이 친구가 우연히 알려준 어떤 카페가 있었어요. 여행 카페가. 그래서 거기에 가입을 했고 거기서 어떻게 우연치 않게 활동을 하다가 좀 유명해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게 인연이 돼가지고 저의 호주 생활로 연결이 돼요. 굉장히 신기하죠, 그죠? 이렇게 연결이 된 인연으로 제 인생이 향후에 이 시점부터 12년 정도가 바뀌어요. 완전히 180도. 그래서 오늘은 지금 40분 다 돼갔으니까 여기까지 자르고 기회가 되면 다음에 이렇게 연결되는 이 흐름에 대한 이 재미난 얘기도 한번 시간이 나면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오늘도 고생 너무너무 많으셨고 편안하게 푹 쉬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당장 떠난다는 얘기 아니니까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걱정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